우리가 힘들어할 때 신은 우리의 운명을 시험하는 것처럼 나라가 흔들릴 때 우리의 역사는 지도자를 시험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는 누가 영웅이고 누가 반란인지 정의와 배신이 교차하는 이 경랑 속에서 제2 건국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심각한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로 불과 2시간 만에 사실상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단행했던 국가 수호 조치가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둔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 공권력은 일제히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12월 9일 계엄 초기 공수처장 오동훈은 국회에서 내란 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했고 경찰과 협력을 통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엄령을 둘러싼 논란, 또 여론 악화를 이유로 대통령 체포를 기정사실화하는 막가파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충성 경쟁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검찰, 경찰에게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움직임은 더욱 과격했습니다. 경찰은 계엄령과 관련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군 장성들을 체포했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체포조를 조직했다고 엄풀까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해서 조직 수뇌부를 구속하는 학상까지 보이면서 충성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직을 완전히 재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기 위한 수사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 역시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 체포하면서 계엄령을 지휘했던 책임자를 색출하려는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경찰, 검찰은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윤 대통령을 향한 칼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와 권한 남용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공권력 집단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에 하극상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과 언론사들이 내려주는 지침에 편승해서 조직적 배신 그리고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 충성 경쟁은 국민들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윤석열을 지키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라,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광기의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수사기관들의
폭주를 규탄하는 상징적 장면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광화문의 집회와 함께 여론의 민심 변화는 곧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1.5%까지 폭등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급격하게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 이전보다 더 상승 폭등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계엄을 반대해왔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민심의 변화를 감지하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계엄을 무효라며 비판했던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결단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한때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경쟁적으로 해왔지만 이렇게 민심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완전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 초기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지휘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 임명권자를 겨냥한 수사는 정치적 목적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검찰 간부들이 심 총장의 독단적인 수사에 반발하고 조직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우정 총장은 오히려 역으로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임명권자를 겨눈 그의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 역시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12월 24일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존칭을 사용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자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검찰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소환 조사되면서 경찰 내 장악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계엄 초기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체포 구속하면서 권력을 독단적으로 휘둘렀던 그의 행보는 결국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는 경찰 내부 반목과 신뢰 상실로 이어져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지속할 동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글로벌 여론도 급격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은 친중 종북 세력과 싸우고 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고든 창은 한국인들에게 지금 싸우지 않으면 자유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을 자유의 수호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 세력의 이러한 지지세는 윤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찍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부정선거 관련 중대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들의 과잉 수사, 충성 경쟁에 연루되었던 반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숙청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옴츠리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에 대통령에 충성하는 인물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가는 길은 대의와 명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신임하고 임명했던 대통령의 배신의 칼날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150명의 메머드급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는 특수본까지 구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세현 특수본부장, 한동훈의 후배로 대통령의 소환장을 보내고 특히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수사 상황을 유출하면서 탄핵 소추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오동은 계엄 초기에 내란 수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발언으로 역시 국회 탄핵 소추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갑자기 대통령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스탠스가 완전히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수 경찰 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윤통의 검찰 라인을 완전 박살내버린 인물입니다. 경찰총장, 서울청장까지 구속한 사람으로 경찰의 윤통 라인이 한순간에 대숙청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반란 세력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국가 건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2건국 혁명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한길님 감사합니다. 김인탁님, 노은학님, 정혜성님, 박종원님, 서희성님, 후원금님, 신다니엘님, 최경훈님, 정형호님, 사라킴님, 서린린님, 김봉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